네,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 뒷 배경은 남양주 회암사 예, 모습입니다. 뒤쪽에 천보산하고 같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삼종사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자, 어, 자 예, 오늘 이런저런 시사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 어제 굵직한 시사들이 나왔죠. 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원자력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현 정권에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공을 들여서 물갈이까지 해서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것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어제 그 바로 나온 기사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 연기 관련 소식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여름철 단골 메뉴죠. 단골 손님이죠. 예, 분당 김밥집에서 김밥집 두 곳에서 13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뉴스가 됩니다. 그죠? 이 여름철 뉴스는 뭐늘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뭐 김밥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이면 거의 상해버리기 때문에 재료를 신선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밤새 냉장 보관된 식재료를 썼을 경우에는 부패 변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장 상태라 하더라도 완전 냉동 상태가 아닌 한 영하 20도 이하죠. 그렇게 완전 냉동 상태가 아닌 한 세균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안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차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착오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세균도 증식합니다. 냉장고라 하더라도 냉장 보관된 식재료를 썼을 경우 이런 위험성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있습니다. 판매된 게 한 4,200줄이라는 뉴스인데, 자, 이게 이제 뉴스가 되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뉴스 되자 식약처에서 4분기 분식업계 집중 점검을 당겨서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잖아도 지금 방역 4단계 때문에 난립니다. 그죠? 자영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차량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자영업자 전부 죽으라는 소리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면에 여러분 내막을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각도 안 되지 않으니까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임대를 놓기 위한 그런 어떤 임대, 그러니까 임대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쌓여서 임대가 되지 않죠. 뭐 사장을 뻔히 아는 사람, 아주 다급한 경우 뭐라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라도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손이 생기니까, 그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임대를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잘 나가질 않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자영업자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상에 접촉하는 게 간이주점들이죠. 소위 뭐 맥주 창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류 간이주점들하고 노래방들이 많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이 와중에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거는 뭐 방역 4단계 이야기, 그걸 또 손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매번 뜯어고칩니다. 그죠? 뭐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더 느슨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1, 2, 3단계도 보게 되면 8인 뭐 기준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사실상의 1단계가 아니면 정상화 단계죠. 거의 정상화 단계가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2단계 초기에,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옥죄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진화를 하고 있고 인류의 고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뭐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있나요? 소위 상기도 감염증, 호흡기 관련 감염증에 마땅한 치료제가 있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이러면 병의원 약국에 가면 뭐 약을 줍니다만 증상 완화제죠. 두통, 그 다음에 이제 발열, 열내리 해열,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콧물 이런데 이제 증상 완화제인데 그걸 마치 감기약, 감기 치료제인 양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죠? 비교적 이제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면 감기 진단을 하면 치료를 시키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특별히 이제 열이 나거나 하면 이제 해열제나 이런 쪽을 주지만 치료를 안 합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약을 안 줍니다.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쌓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이 아주 심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감기는 어쨌든 휴식이죠, 휴식. 휴식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본 방법인데 코로나도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죠. 평소 건강도 투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꾸준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닥쳐서 뭘 한다는 건 늦죠. 닥쳐서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부터 일정 정도 시점까지 이게 축적이 됐을 때 뭐 매사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 효력이 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별 대책이 없겠죠. 그죠? 약물에 의존하는 수밖에. 닥쳐서는 늦다. 평소에 관리하자. 평소에 어쨌든 약물을 투약하더라도 약물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이 길러져야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평소에 자기 면역력, 자기 건강력이 길러져야 되겠죠. 예.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죠?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공부 같으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건강은 왜 돌보지 않냐는 거죠. 그죠? 네, 삼시세끼 밥 먹듯이 자기 건강 관리 매일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시사들과 어제 뉴스가 그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 빼고는 크게 뭐 이렇게 포커스가 돼서 집중이 돼서 나오지 않고 좀 산만합니다. 어제 시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재검표 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 또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특히 이준석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챙겨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택 문제 이야기 여전히 이제 공약으로 막 쏟아지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100만 호 공약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잔치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앞서 한 말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제도 잠깐 우리 살폈죠. 그제도. 예, 100만 호. 공항도 이전하겠다. 뭐 대법원도 이전하겠다. 무조건 막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든 예, 완전히 이게 걸레를 만드는 겁니다. 온 나라를. 그죠? 급기야 이제 뭐 일간지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황당한 서울공항 이전 250만 원 공급 공약. 이 정말 누가 봐도 황당하다는 거죠. 그런 사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설을 보시기를 하고 이거는 뭐 언론사의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 정말 염장 지르는 소리만 자꾸 나오는데 집이든 뭐 방역 사태든 그죠? 국민들 염장 지르고 분통 터뜨리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중에 총리라는 자 김부겸이가 한 말이 있죠.
영끌 젊은 층한테도 자꾸 영끌하는 젊은 층 나중에 큰 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겁주는 소리 그렇죠? 예, 집값도 안 잡히는데 자꾸 겁주는 소리 이게 참 한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억장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죠? 예, 참 뭐가 배부르면 참 그죠? 옛말에도 있죠 주인 배부르면 종만 배고픈 줄 모른다고 이놈들 저들의 참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다음 세대 젊은 친구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이러면서 이제 저출산 뭐 인구 절벽 문제 저출산 대책이라 그러면서 또 뭐 몇십 조씩 갖다가 돈 붓고 했죠. 예,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 와중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방학이라서 그런데 2학기 이제 개학 시즌을 두고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학가 주변부터 원룸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강북 쪽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원룸 보증금이 1년 새 46%가 올랐다라는 거죠. 46%가 뛰었다. 내 집은커녕 내 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전세가 완전 풍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뭐 작년 8.4 대책 때 일전에 다뤘던 거라서 오늘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급 폭탄이 터질 거다 그랬죠. 공급 폭탄이라는 소리 했습니다. 근데 공급 폭탄은 그냥 집값만 올랐죠. 그죠? 74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거 결국 공수표였다. 그리고 집값만 21% 올랐다라는 거죠. 네. 정작 필요한 진짜 주택 수요자들이 필요한 주택은 공급 안 하고 저가 그냥 숫자 늘리는 소위 전시행정이죠. 이만 했다라는 거 하기 위해서 땅값 싼데 아무 쓸모 없는데 교통 불편한데 이런 데 지어놓고 그죠? 했다라는 거죠. 누가 사냐는 거죠. 누가. 정작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강북 쪽만 하더라도 도심 개발 전혀 안 되게 돼. 빵이다는 거예요. 빵. 예. 택지 갈등만 부추기고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8.4 대책 이후에 집값이 매달 2%씩 올랐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체감은 좀 다르죠. 자, 일단 이쯤 이제 우리가 전체 수선한 시사들 계략 가닥을 쳐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신고리 5, 6호기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 그린피스하고 같이 하는 시민단체의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죠? 참 이 문제 많았어요. 5, 6호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잔혹한 잔혹사였죠. 원전 잔혹사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게 이 신고리 원전입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난리 쳤죠. 탈원전 정책하면서 중단 뭐 등등등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법인가요? 그게 나오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또 그거 보완한다고 돈 예산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죠. 공사 계획 변경하고 뭐 등등등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참 엄청 어떤 의미에서 스토킹을 당한 거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겨우 이제 어쨌든 최종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그 앞서 이제 어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죠? 거기 출마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죠. 월성 1호기 폐쇄에 국정 책임자로서 문재인 책임이 있다. 물론 뭐 당사자의 직접적인 표현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 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수사가 불가피한 거죠. 수사가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차단벽이 쳐지면서 겨우 배공유 정도까지 가 있는데 예, 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해야 됩니다. 예, 월성 1호기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뭐 두 번째입니다. 고리 1, 2호기 다음에 월성인데 두 번째인데 중수로 원자력으로서는 처음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면에서요. 뭐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월성 1호기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일정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소시적에 이 월성 원자력 건설 사업단이죠. 건설 사업단에 한 6개월 정도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자 관리 이게 주로 이제 계약 외주 이런 쪽 관련이 있잖아요. 물자 관리 관련해서 제가 한 6개월 거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좀 애정을 갖고 있었고 이제는 뭐 세월이 많이 됐죠. 그게 80 어떻게 되나요? 84년도인가요? 네, 그쯤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82년도, 예, 82년도, 예, 82년, 3년 이럴 때니까요. 예,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월성 1호기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보안이 다 해제됐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공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쪽인데요. 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이거 지금 탈원전 그러면서 예, 그걸 쓰겠다고 수리비를 무려 7천억 이상 들여가지고 다 수리해 놓고 갑자기 중단해버리는 경제성 평가 등등 조작한 거죠.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수사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일부 관련된 소리가 나옵니다. 경호처, 이제 양산 사저의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 거잖아요. 소위 방탄 경호라는 건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호 인력이 65명이나 된다. 무려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정말 그렇게 난리 치지만 사저에서 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더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느낌으로도 아시고 뭐 대충 아실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 제대로 특검해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재수사해야 되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4.15 부정선거 관련 또 있죠. 예, 뭐 탈원전 관련 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예. 뭐 다른 사건까지 여러분 하면 버닝썬, 라임, 옵티머스 등등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이 그죠. 어느 건도 지금 현재 소위 방탄 검찰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비리 은폐 인사를 검찰 개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정리가 되면 법치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아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탈원전 절대 에너지의 다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뭐 되겠죠. 구멍가게 수준으로 개별 가구, 저 시골 삼촌 자기 집에 뭐 물 대표 쓰고 전등 몇 개 켜고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이 산업을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 그러고 빅데이터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빅데이터 다른 쪽 일단 빼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중화학이라든지 등등 기간 산업들 이런 쪽은 일단 빼겠습니다. 뭐 기존 산업 시스템이었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할 때 그 빅데이터의 그 보존 시설들 여러분 컴퓨터를 쓰시면 지금 저 노트북도 지금 이 플랫폼으로 걸어놓으면 소위 CPU가 부하가 걸리니까 막 열이 나고 이러니까 이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팬이 돌아간 소리가 나거든요. 소위 백색 소음이죠. 나는데 이 빅데이터 저장 시설도 마찬가지라고요. 요즘 자료 양이 정보 양이 예전 같으면 1년 동안 쏟아질 정보 양이 하루에 단 몇 시간에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보는 사람, 그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예. 혹자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일 정보량이, 유통되는 정보량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량이 예전에 10년, 불과 몇 년 전에 1년치의 정보량이 하루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저장이 돼야 유통이 될 거잖아요. 그 저장하는 시설, 어디서 저장할까요? 거기에 전기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기 들어갑니다. 그 전기 풍력으로 될까요? 태양열로 될까요? 석탄 떼서, 석탄 안 뗀다 그랬죠? 예. 뭐 탄소 중립인가 뭔가 그것도 한다면서요. 자, LNG도 안 떼고 수력으로 이 좁은 땅덩이에 수력이 얼마나 나왔어요? 풍력, 태양열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뭐 겨우 억지로라도 채운다 칩시다. 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첨단 산업 특히요. 첨단 산업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공급되는 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기에도 품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주파수 이게 갖춰져야죠. 고르게 가야 됩니다. 아주 고르게 평온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뭐 들쑥날쑥 이렇게 가는 거, 그 전기는 어떤 의미에서 뭐 쇠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주철과 같은 그런 어떤 전기여서 첨단 산업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첨단 산업의 결손만 발생시키죠. 제철소만 하더라도 용광로 이런 데요. 제때에 공급이,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버리면 쇠녹여 놨다가 그게 다 그냥 얼어붙어 버리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녹아서 굳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포가 발생이 돼서 좋은 처리되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무쇠 덩어리만 나오는 거지 정말 필요로 한 철강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인데요. 인공태양 기술은 이 원자력은 핵분열이잖아요.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산업 연관 효과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는데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거는 중대한 패착입니다. 정책으로 치면 실정이고, 여기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반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적국,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하는 측면이 있죠. 이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안보 차원에서. 자, 이 와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첩단 사건하고 군사 연합훈련 이야기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참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만 보더라도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 정도가 연판장을 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라는 연판장을 냈다라는 이런 소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와중에 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문의한 말이 신뢰를 회복하라. 참, 군의 신뢰 회복을 당부를 해서요. 대국민 신뢰도 신뢰겠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 문제, 참 글쎄요. 대국민 신뢰는 성추행 사건이죠. 직접적으로. 자,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청해부대 장병들 코로나 감염 사태, 집단 감염 사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죠?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국민 사과해야죠. 왜 안 하는가요? 그 와중에 무슨 외교 자랑,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스텔스기 반대, 문재인 소위 대선 특보단까지 했던 친구들이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고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지령을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구체적으로 받고 그 실행한 뒤에 그대로 실행한 거, 실행 내역을 보고한 거 기록이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잖아요. 그 국정원에서 잡은 간첩이에요. 어디 다른 정권이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철저히 배후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뭐 이거는 제가 입을 띄기가 그렇습니다만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뭐 어느 사회나 간첩은 있습니다. 간첩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간첩 활동이 너무 풀어져 있죠. 뭐 오리발 사건 뭐 이런 거 해안선 침투 사건 그런 쪽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참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자, 그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는 8월 10일,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을 재검표, 그 재검표가 아니라 사실 재개표였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예, 참 어떤 의미에서 선고 소송을 진행하는 대법원인지 선관위의 대변으로서의 대법원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제 변호인단도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임해야 되겠습니다만, 모처럼 그래도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다운 기사로 다루었어요. 물론 뭐 다른 몇몇 언론에서 이전에 가십성 기사로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사들이었죠. 계속해서 침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언론도 참 문제예요. 예,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구 쪽 4.15 총선, 지난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 그 재검표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8월 10일로. 근데 이게 느닷없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어제 10월 1일로 연기한다라고. 사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6월 28일도 코로나 사태였어요. 10월 1일 날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나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이 공범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 벌기 해주는 거죠.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러분이 부정선거 관련 뭐 이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 뭐 근데 까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꾸 식상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야당이 뭔가요? 국민의힘인가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판국에 참 특히 이준석이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하고 있죠. 오히려 물타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철수 자꾸 뭐 깐족대는 이야기, 뭐 윤석열이 입당하느니 안 하느니 이야기, 뭐 등등 해서요. 오히려 자꾸 물타기를 해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는 야당이 전혀 야당답지 않은 그런 친구는 진짜 종편이나 뛰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하고 집에서 놀아야죠. 그 왜 정당이 자꾸 당 사무실을 얼쩡거리나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게 어쨌든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오히려 이래 되면 피차 간의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되겠죠. 이쪽 변호인단도 그렇고 선관위 쪽에서도 뭐 준비를 하겠지만 증거 보존이 되어 있는데 참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628 재검표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주심으로 있었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른 경로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8월 10일은 10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곧바로 8월 23일, 8월 30일 또 재검표가 있습니다. 영등포 울 이런 쪽에 재검표 있습니다. 이 재검표가 또 미뤄질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미뤄버리면요.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대선 때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계속 민그적거리겠다는 건지 이거 원래 18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지금 413일, 지금은 그것도 넘었죠. 430일 정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또 미루고 있어요. 대법원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여러분, 선거법 과정 규정을 보시면. 이거를 임의규정이라고 자기네들이 자꾸 강변하고 있는데, 그쵸? 법률 해석의 최종 심의 위치에 최고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재판부도 나중에 또 다른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면 대법원 또 같이 공범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잖아요.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었죠. 상당히 미약했고 물증이. 근데 이제는 물증이 명확해요. 뭐 더 재검표 안 해도 628 인천 연수구 재검표 한 것만 그대로 공개가 돼도 알려져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보다가 더 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들 또 거기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증거 자료들 사진상으로나 전원으로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3.15 선거보다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자세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이게 빨리 그러니까 자꾸 질질 끌지 말고 한 개씩 하지 말고 동시에 재검표를 하고 조속히 재검표를 하고 진상을 전부 다 규명을 하고 결론을 내라는 거죠. 이미 인천 연수구만 하더라도 이 4.15 총선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하자 문제가 아니고 선거 소송이라는 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단 한 표라도 잡티가 섞이면 무효예요. 이걸 마치 개표 소송처럼 그렇게 몰아가는데 당선 소송처럼 가져가는데 그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런 어떤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일단 뭐 거칠게 정리해두고요. 어제 시사는 간첩단 사건, 그다음 뭐 탈원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재개표, 재검표, 재개표, 저도 뭐 재개표, 재검표 선거 소송 관련이 연기됐다는 것 정도가 있고요. 간첩단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저도 모르고 언론상에 보도되는 그런 정도만 알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시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이 당내의 민주주의, 당내 언론의 자유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대전시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그 이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인가요? 김소연 변호사죠. 죄송합니다. 이 성을 바꿔서.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병신 발언했다고 그런 거죠. 참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소리를 들어도 또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처신을 하고 다니는 놈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한테 하는 짓 언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정말 애송이 주제에 말이죠. 지입으로 애송이라고 했으니까 애송이 주제에 참 주제 파악 못하고 본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드루킹의 댓글 그 특검 관련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해야죠. 간첩단 사건 이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안철수가 뭐예요? 지금 뭐 하는 놈이에요 도대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웃깁니다. 재밌습니다. 그 반면에 저쪽에 송영길이 뭐 개성공단에 맥도날드를 열자. 맥도날드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닌 게 왜 맥도날드 점포 여는 걸 지가 왜 간섭을 해요? 안 그래요? 그걸 맥도날드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지. 집권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또 그러면서 이제 뭐 방역 4단계 3인 금지가 자영업자에게 혹독하다. 그때 그냥 나오는 대로 생나는 대로 그냥 쳐죽게는 거예요. 김부겸이 이런 염장지르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법 관련해서도 지금 또 있습니다만 뉴스가 조금 이 기사들이 좀 집중이 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쪽에 보면은 차라리 언론개혁법이라고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 수호법이라고 해라라고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이 들 때 그런 보도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내사를 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권력 수사 일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쪽에 소위 말해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겠다라는, 이게 뭐 저 마음대로 이 부령이니까요. 부령이든 뭐든 간에 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후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더 목을 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권, 너 아무리 떠들어봐 정권 안 바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정권 안 넘어가게 해. 그런 자신이 있지 않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죠. 지켜보죠. 그 뜻대로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한층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속된 말로 전부 다가 총폭탄이 되고 전부 성곽이 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투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요. 이건 뭐 나무 일 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저도 앞으로 이 부정선거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의 불합리성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두 가지 테마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방역 관련 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부정 관련,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 관련, 이거 감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가면서 그렇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